안녕하세요. 다이수학 김병민 원장입니다. 자, 자양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020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동시에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기본 문제죠. 두 다음식 A 플러스 B 주어졌고 A 마이너스 B 주어졌는데 A를 구하랬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볼게요. 2에서 4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네요. 3. 답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 다항식의 전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죠. 인수분해 공식 구구단처럼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1번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죠. 맞죠? 2번은 자, 세제곱의 합 인수분해하는 거죠. 세제곱의 합 인수분해하는 거. 자, 3번도 똑같죠. 세제곱의 합 인수분해하는 거. 4번은 제곱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자, 5번 볼게요. 5번은 세제곱 하랬으니까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을 하게 되면 4 3 곱하면 12인데 여기 6이죠. 답 5번입니다. 천천히 이런 문제들은 혹시나 멘탈이 깨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풀어야 돼요. 그렇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얘로 나누어 떨어질 때 기본 문제네요. 그러면 직접 나와도 되지만 얘가 지금 x제곱인데 저기 개수비교법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개수비교법을 쓰니까 2x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뭐다? 이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b가 얼마다? b가 2이다. 자, b가 2이네요. b가 2입니다. b가 2니까 a는 1차항의 개수, 얘랑 얘 곱하면 4, 얘랑 얘 곱하면 1, 5. a는 5입니다. 그래서 5-2는 답 4번이네요. 3번에. 기본 문제. 직접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개수비교법이 이 문제 푸는 데는 더 간단하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항등식이죠. 항식 px가 모든 실수 x x에 대하여 이랬으니까 항등식이네요. 그리고 4번 문제도 기본 문제입니다. 항등식을 관찰을 했더니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한다?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좌변은 0, 3을 대입하면 81, 그리고 플러스 9a제곱 플러스 b, 그리고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죠. 다시 한번 좌변은 0,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그럼 여기는 9,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0 이퀄 72 플러스 12a. a는 얼마나? 마이너스 6이 되어야겠다. a가 마이너스 6이네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6, 3, 18. b는 얼마다? a는 마이너스 6 빼기 b는 마이너스 27. 답은 21이네요. 4번에 2번입니다.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인데 지금 요 틀을 좀 봐야 됩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 했으면 5번 문제도 기본 문제예요. 자, 다음 다항식 q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자, 가, 나, 다가 있어요. 가 잠깐 놔두고 나 관찰을 하고, 나는 지금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죠.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 px는 최고차의 계수가 2인 3차 다항식이다. 근데 나하고 다를 가지고 얘에서 얘를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자, px는 최고차의 계수가 2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뽑아내야 돼요. px를 나하고 다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q인데 가에서 q-2인데 q-2는 p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x자리에다가 그리고 3을 더하니까 얘는 상쇄가 될 거고 답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답이네요. 얘는 상쇄되겠죠. 답이 1번입니다. 공부를 했다면 정말 기본 문제예요. 여기까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다항식 얘의 인수인 것은 지금 얘를 관찰할게요. 몇 차 다항식이죠? 자, 4차 다항식입니다. 4차 다항식은 인수정리, 공통부분, 보기차식, 대칭형 이렇게 케이스가 4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 당연히 제일 처음 보면 인수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6번 문제 6번 문제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최고차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무진장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었어야 합니다. 자, 얘는 멘탈이 깨질 수 있는 분명 문제네요. 멘탈이 깨질 수도 있는 분명 문제예요. 근데 객관식이어서 다행히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얘가 참 애매합니다. 개수를 봤더니 9,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게 지금 1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안 맞아떨어지죠. 그럼 빨리 포기하고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3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에다가 3분의 1을. 왜 3분의 1이 나왔냐면 얘의 약수 3 그리고 분자도 6의 약수 3이 1이 될 수 있으니까 3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얘하고 맞물리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죠.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7분의 8이고요.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3분의 16이고요.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까지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7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분의 16 계산하면 5네요. 5. 여기 5 있고 1 있고 마이너스 6 있으니까 0 되죠. 아, 다행이다. 얘는 지금 3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서 멘탈이 깨지면 안 돼요. 이 문제부터가 사실 자양고 시험은 이미 멘탈이 깨질 수 있는 충분한 그 문제 번호였어요. 6번부터 좀 애매했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1 x제곱 쏘리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고 앞에 3x 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제곱인데 플러스 3x제곱인데 9가 나오려면 6x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마지막 상수 플러스 6 이렇게 되네. 우리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몇 차식이다? 3차식입니다. 3차식은 무조건 인수정리예요. 그러니까 잡아내야 됩니다. 3차식 무조건 인수정리예요. 잡아내야 돼요.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8. x 자리에다가 2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8. 1은 어차피 안 되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차피 여기서 이해 안 됐죠?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도 안 되네요. 그럼 3 집어넣어 볼까요? 3 마이너스 27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선생님 미안합니다.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네요. 그쵸?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찾아내야 돼요. 3차식은 무조건 인수정리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얘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계속 얘도 안 됐고 얘도 안 됐죠. 바로 갈게요. 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으니까 1차항의 계수는 0이다. 바로 상수항 갈게요. 플러스 2. 그래서 얘가 인수네요.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이 5번이 답이에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사실은 4차식에서 안 보였다면 4차식에서 인수가 바로 안 보였다면 1번 통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보고 2번 통해서 3 대입해보고 3번 통해서 2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지금 2차니까 얘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루트 2 대입해 볼 수도 있어요. 루트 2 대입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멘탈 잡는 데는 멘탈은 잡을 수 있다. 객관식이니까. 근데 분명 이 자양고 시험은 6번 문제에서부터 학생들이 흔들렸을 거예요. 기본 문제가 아니라 얘가 기본일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얘가 점수를 가르는 문제가 돼버렸네요. 6번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7번인데 7번도 정신없죠 지금. 6번에 이어서 나오는 문제가 7번입니다. 7번도 정신없어요.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이 깨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상 시험에서는 넘기고 풀어볼 법한 시험이었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x, y로 묶이니까 남는 것만 보면 x가 남는 거 보면 y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y 남고요. 플러스 x 남네요. 그러면 얘가 x, y로 묶이니까 x, y로 묶으면 남아있는 것은 얘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제곱 남아있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1 남아있네요. 그렇죠? 공식 많이 외워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1번은 맞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은 보기차식이네요. 보기차식이니까 자, x 4제곱 뒤에 있는 4 보면서 마이너스 4 x 제곱 먼저 가져오고 4 가져오고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9 x 제곱 그럼 얘 제곱 마이너스 요놈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얼마?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통째로 제곱이고 뒤에 거는 3x의 통째로 제곱입니다.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있네요. 얘에서 얘 더한 거 여기 있죠. 2번도 이 질문에 맞습니다. 3번 좀 볼까요? 3번 볼게요. x 자리에다가 z를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객관식은 이렇게 풀어도 무방하죠. 그래서 x 자리에다가 z 넣으면 z 세제곱 확인해 봅시다. x 자리에다 z 넣으면 마이너스 z 제곱 y x 자리에다가 z 넣으면 마이너스 z 세제곱 날라가죠. x 자리에다가 y z 제곱 있으니까 날라가죠. 0 되네요. 그래서 일단 x 마이너스 y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한번 넣어봅시다. 얘가
0이 된다면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세제곱이어서 벌써 여기에서 0이 안 되죠. 얘는 지금 y랑 z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이미 여기서 0이 안 되니까 답은 몇 번이다? 아, 답은 3번이다. 답은 3번이네요. 이 문제는 차분하게 풀어야지, 안 그러면 멘탈이 깨집니다. 그렇죠? 8번입니다.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 대하여 등식이 성립하고 세변의 길이의 합이 12이다. 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B 플러스 C 마이너스 7 A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7 B제곱 이퀄 0이에요. 누가 봐도 얘는 방정식이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인데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 문제예요. 얘는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방정식이면 인수분해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좌변이 문자가 여러 개다.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지 차수가 낮은 식이 되죠. 근데 관찰을 했더니 B는 세제곱, A는 제곱, C가 가장 차수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C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C가 1차니까 자, A제곱, C의 개수 A제곱이 있고 플러스 B제곱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C 다시 한번 뒤에 정리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7 A제곱 있고요. 플러스 B 세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7B 제곱 있습니다. 얘가 몇 차식이죠 이제? 얘가 C에 대한 1차식이에요. 1차식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1차식은 인수분해를 공통부분으로 묶는다. 공통인수로 묶는다니까 무조건 공통인수 만들어야 돼요. C는 공통인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공통인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7 얘하고 뭘로 묶이죠? B로 묶으면 A제곱 있고 뒤에도 B제곱 있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로 묶으면 A제곱 있죠. 플러스 B제곱 있죠. 끝났죠. 그렇죠. 당연히 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차식이니까 1차식은 공통인수로 묶는다. 기본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로 묶으면 여기는 C 남죠? 여기는 B 남죠? 여기는 마이너스 7 남죠? 이퀄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 A랑 B는 양수니까 절대로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 부분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B 플러스 C가 얼마다? 7이다. 근데 세변의 길이 합이 10이다. A는 얼마이다? 5이다. 8번 기본 문제입니다. 7번 버리고 8번 기본 문제예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두 목수수가 서로 같을 때 기본 문제죠.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4-i의 z바는 x 마이너스 yi 그리고 플러스 3i z는 x 플러스 yi 얘가 뭐랑 같다? 6 플러스 2i랑 같다 그랬으니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만족시키면 되죠. 같다고 보면 되죠. 자, 실수분 4x 얘 마이너스 플러스 y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얘랑 얘 마이너스 3y가 되네요. 얘가 지금 얼마고? 6이고 다시 한번 허수부 4하고 마이너스 4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3x 얘가 얼마죠? 얘가 2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4x 여기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x 이퀄 1 이렇게 되고 얘도 2로 나누면 2x x 그리고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네요. 이퀄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x는 2 이렇게 되죠. x는 2가 되고 x가 2니까 y는 2분의 1이 돼야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기본 문제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자, 실수화를 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이건 기본이에요. 10제곱 플러스 얘도 2분의 플러스 2i죠. 그래서 i가 되죠. i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이너스는 10번 곱하니까 플러스 될 거고 i의 10제곱은 i의 제곱과 같다.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i랑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수분은 마이너스 1, 허수분은 1. 제곱해서 더하면 답은 2입니다. 10번이었습니다. 기본 문제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근데 관찰을 해보면 이 부분이 여기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2a제곱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뒤쪽 부분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쵸? 그래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실수 a 제곱값은 2입니다. 11번에 기본 문제였죠. 오케이. 12번 문제입니다. 1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얘도 기본 문제죠. 세제곱의 합의 세제곱 합은 2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 합 이렇게 되네요. 그럼 8에다가 24를 더하니까 32 12번의 답은 5번 32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기본 문제죠. 즉 a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3x 플러스 b의 뭐가? 근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 근의 합 넘어가면 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제곱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얘가 얼마다? 두 분의 합 2이다. 따라서 a는 1이다. 두 분의 곱 a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얼마일까? 두 분의 곱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얘가 1이죠. 얘가 1이니까 b가 얼마가 되어야겠다? 2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니까 3번이네요. 13번도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그랬는데 뭐만 판단하면 되죠? 대칭축만 판단하면 됩니다. 대칭축이 얼마냐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래로 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 x 이퀄 1이네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더 가깝고 5는 더 멀리 있죠. 이렇게 되네요. 최소값 구해봅시다. 1 넣으면 자, 1 넣으면 1, 얼마냐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5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3 최대값은 얼마 넣을 때? 5 넣을 때네요. 5 넣으면 50 자, 5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3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기본 문제죠. 14번 문제였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 두근의 차니까 얘도 기본 문제네요. 두근의 차.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절대값 루트 t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근데 루트 t가 어차피 루트가 양수니까 절대값 벗겨줘도 양수 그대로죠. 다시 루트 얼마냐면 한 별씩 바로 갈게요. 1 마이너스 3m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2m 제곱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6 두 분의 차가 얼마다? 얘가 4이다 이렇게 되네요. 정리합시다. 요 안에 게 16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4가 되려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9m의 제곱에서 8m 제곱 빼니까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20m이니까 14m 플러스 1 플러스 25에서 얘가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가 되네요. 실수 m의 모든 값의 합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답 2번이네요. 기본 문제예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딱 봐도 변별력 있는 문제처럼 보이니까 넘기고 시험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번 진행해 보는데 이렇게 2차 방정식 주어졌을 때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죠. 자, ft의 값이 최대. ft의 값이 최대란 말은 요 ft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최대니까 얼마다? 2이다. 즉 ft가 2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2 이퀄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별씩이 어떻죠? 0보다 크죠? 한 별씩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중근을 갖게 하는 그 말은 중근을 가지려면 한 별씩이 0이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ft의 제곱 짝수 한 별씩 쓸게요.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1 곱하기 ft 얘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ft로 묶으면 ft 곱하기 ft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그러니까 ft가 0이 되거나 ft가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자, ft가 0이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ft 0이 되는 건 4개죠. 그럼 ft가 1이 되는 것은 여기가 1 라인이죠.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개이다? 7개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생각보다 진행했을 때는 어렵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선뜻 먼저 시도는 못해요. 시험 시간에는. 자, t가 2보다 작다는 소리는 t가 2보다 작다는 t가 2보다 절대값 t가 2보다 크다는 t가 2보다 크다 또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t가 2보다 크다는 ft는 0보다 작아지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ft는 0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ft가 어떻다? ft가 0보다 작다이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값 t가 2보다 크다일 때는 ft가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억은 판별식 봐야죠. 아까 판별식이 뭐였냐면 좀 기억나요? ft에다가 뭘 곱하죠? ft 마이너스 1이었죠. 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음수. 근데 음수에서 1을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다?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기 때문에 음수 2개 곱하면 요놈의 부호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억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디귿은 틀리네요. 답은 3번이에요. 그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이 문제를 확보를 했을 거예요. 문제 점수를. 그렇죠?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전개항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기본 문제네요. 뭘 구하라 했냐면 A1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했네요. 그쵸? 1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얘가 얘랑 같다 그랬었죠. 항등식이니까 x에 얼마 대입해본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우변이 3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좌변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 저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얘를 관찰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랑 같죠. 3 마이너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마이너스 6이 얼마다? 6 곱하기 마이너스 4이다. 그럼 마이너스 24 얘랑 하면 마이너스 3 넘어오면 20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21이 돼야겠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을 해야지 마이너스 24가 되니까 17 서술형 1번 17번 기본 문제네요. 자 18번 문제. 자 이것도 기본 문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구하세요. 어떻게 구한다? x에 1 넣는다. 1 넣으면 x에 1 넣으면 4 3 2에 몇 제곱? 세제곱. x에 1 넣은 거에다가 x에다 얼마 넣는다? 마이너스 1 넣는다. 마이너스 1 넣은 것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답이죠. 기본 문제. 마이너스 1 넣으면 4 플러스 3 마이너스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5의 세제곱이 되네요. 125 마이너스 1 124 2로 나누니까 124 62가 답이네요. 기본 문제입니다. 서술형 2번도 기본 문제죠. 자 19번 문제. 서술형 3번 문제예요. 자, fx와 gx. 두 2차 방식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fx와 gx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놈이 성립하고 항등식이죠. fx랑 gx를 곱했더니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항등식이에요. 즉, fx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3분의 2 gx랑 같습니다. fx가 마이너스 3분의 2 gx랑 같아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는 저놈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고요. f0이 8일 때 이렇게 줬어요. f0이 8일 때 fx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하나 줬으니까 fx gx를 바꿔볼게요. fx gx는 gx가 지금 뭐죠? gx가 마이너스 2분의 3 fx죠. 그쵸? 그럼 fx 곱하기 gx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fx의 뭐다? fx의 제곱입니다. 요 놈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에다가 어떤 몫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얘를 관찰을 하면 얘가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는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 1차식이 몇 개씩 가지고 있다? 2개씩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1차식 두 개는 각각 하나씩이 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fx는 분명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얘가 2차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뭔지 모른다. 상수에 여기가 상수만 곱할 수 있죠. 2차식이니까. 얘가 분명 2차식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다항식을 곱할 수 없고 오로지 곱할 수 있는 게 상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f0이 8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가 얼마다? 8 이렇게 됐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우리는 뭐 구했냐면 gx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되고 플러스 되고 약분되니까 2 곱하기 요겁니다. 이게 지금 gx네요. 변별력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잠깐 도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얘 20번 문제. 얘 기본 문제네요. z는 어떻게 구해?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라.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네요. z바는 2를 뺀 다음에 2로 나눠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네요. 2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4가 되죠. 5 기본이죠. 그 다음에 z분의 1 구하세요. z분의 1 구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2i분의 1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죠? 얘는 뭡니까? 몇 분의 얘를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아니죠. 실수화를 해야 되죠. 실수화를 하면 1 플러스 4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네요. 5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죠. 20번 맞춰야 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서술형 5번 문제고요. 그대로 한번 문제 진행해 볼게요. 최대값이 5이고 2차 항의 기수가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 그러면 2차 함수 fx는 어떻게 씁니다? fx는 2차 항의 기수가 마이너스 2고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5 최대값이 5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g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g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데 2차 항의 기수를 모르니까 a x 플러스 q 이렇게 쓸게요. 요놈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습니다. 1차적으로 썼죠? 21번. 근데 둘을 더했을 때 요놈이 되었는데 최고차의 기수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인데 a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식을 더 이제 진행해 볼게요. 1차 항의 기수가 16이네요. 2p 마이너스 4p에다가 2q 플러스 6q 이게 1차 항의 개수죠. 얘가 얼마다? 16이다. 상수항은 13이에요. 그쵸? 상수항은 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그 다음에 얘 더할 거고 q제곱 플러스 3q제곱 그 다음에 얘 더할 거예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다? 얘가 13이다 이렇게 되네요.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하면 2로 나누면 자 2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얘는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이름이 뭡니까? 얘 이름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뭐 대입 한 문자로 막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죠. 관찰을 좀 해보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p 제곱 플러스 6q 제곱은 20이 돼요. 왜 선생님이 2를 곱했냐면 여기 있는 4p 제곱이 요 2p를 제곱하면 되죠. 즉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뭐의 제곱? 3q 마이너스 8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되니까 q에 대한 2차 방정식 풀게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9q 제곱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q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8 플러스 48q 플러스 48q
그리고 64 마이너스 64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4 이퀄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약분을 할게요. 그럼 q제곱 마이너스 16q 플러스 28은 0 그러면 14 2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1번 q가 얼마일 때? q가 2일 때 2번 q가 얼마일 때? q가 14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 케이스니까 그때 p 한번 봅시다. q가 얼마니까? q가 2니까 자 다시 한번 2p가 지금 뭐죠? 3q-8이에요. 3q-8 q가 얼마니까? 2니까 p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p는 마이너스 1이구나. q가 14예요. 42, 34 p는 17이네요. 17 근데 여기 무슨 멘트가 있냐면 fx가 x는 알파, 양수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럼 p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 p가 마이너스 1이면 1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여기. 그럼 q가 얼마가 되고 q가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그렇죠. g 알파는 25이다. 알파가 지금 얼마나 줄이죠? 1이란 줄이죠. 1 넣으면 93, 27 마이너스 2니까 25 맞네요. 상황 치우던데요. 자, 함수 fx는 여기 fx입니다. 구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 gx는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21번 변별력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21번은 틀려도 사실은 등급에는 지장이 없는 문제일 수 있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자, x의 제한 범위가 걸려 있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주의를 할 때 여기까지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주의를 할 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변별력 있는 문제예요.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인데 막상 문제를 들어봤더니 요것의 값만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갑자기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선뜻 판단하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 넘기는 문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 제일 마지막 문제 100점도 5점짜리 문제인데 얘 g-3은 뭐다?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의 최소값을 구하라. 대칭축이 얼마죠? x가 3이죠.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어디서 보냐면 0에서 2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만 보니까 최소값은 0일 때 얼마? 마이너스 2입니다. 바로 3일 때 a가 3일 때의 최소값이니까 a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는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면서 어디서부터 본다? 0부터 2까지만 보는데 여기 2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는 상쇄되면서 4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4 해서 마이너스 8이 답이에요. 갑자기 이 부분 때문에 난이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22번이었습니다. 자, 2020년도 자연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해 봤는데 자, 기본 문제가 1, 2, 그리고 3, 4, 5 이게 기본 문제고요. 근데 6번이 멘탈을 깨요. 지금 7번도 멘탈을 깨요. 이게 6번하고 7번이 멘탈을 깨기 때문에 갑자기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제하고 그리고 8번 다시 한번 기본 문제 8번 기본 문제 9번 기본 문제 10번 기본 문제 11번 기본 문제 12번 13번까지 기본 문제예요. 그쵸? 14번도 기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잘 넘겼으면 사실은 14번까지 무리 없었어요. 무리 없었어. 그리고 15번도 기본 문제네요. 자, 16번 문제만 봐도 선뜻 풀기 어려운, 선뜻 시도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나서 서술형 1번 기본, 서술형 1번 기본, 그리고 서술형 2번 기본, 서술형 3번. 서술형 3번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요. 자, 서술형 4번이 다시 한번 기본, 서술형 5번이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서술형 6번이 사실은 저기 있는 22번, 저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얘가 기본 문제로 돼버렸어요. 얘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자연고 시험에서는 체감 난이도를 높게 하는 문제가 몇 문제냐면 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원래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야지 그래도 평이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6문제까지 아이들의 멘탈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는 6번, 7번 이런 문제가 내 멘탈을 깰 수 있는 스타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멘탈을 잘 잡고 이런 문제들을 잘 컨트롤을 하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깨져버리면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깨져버리니까 이걸 잘했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